여러분, 솔직히 말해봐요. 샹크스랑 미호크가 마주치는 장면 10번은 넘게 돌려봤죠? 칼날이 안 부딪혔는데도 그 장면이 왜 그렇게 쫄깃했는지 아세요? 대부분은 존중 때문이라고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충격적일지도 몰라요. 그 둘, 애초에 끝까지 싸울 의무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싸울 수가 없었을지도. 왜냐고요? 그들은 과거의 세계 정부의 최강 무력, 바로 신기사단의 일원이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이 말도 안 되는 추측 같죠? 하지만 잘 생각해보세요. 로저가 사망하고 세계가 혼란에 빠졌을 때 누가 질서를 유지했을까요? 해군. 아니요, 그 정도로는 부족했어요. 신기사단이 있었다면? 미호크와 샹크스는 어쩌면 그 혼돈의 시대의 질서의 검이었을지도 몰라요. 왜 지금은 거리를 두고 있는지, 왜 서로를 존중하면서도 싸우지 않는지. 그건 단순한 친구 사이가 아니라 같은 비밀을 공유한 동료였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자, 이제 미호크 얘기를 좀 해봅시다. 세계 최강의 검사라는 타이틀은 멋지긴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원피스 세계에서 타이틀은 곧 정치적인 무기일 수 있어요. 미호크는 왜 혼자 살고 왜 어떤 해적단도 만들지 않았을까요? 세계 정부에 의해 추적당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세력이 그를 경계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는 이미 내부자였기 때문이죠. 신기사단 소속이었던 그가 세계 정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은둔했을 가능성 충분합니다. 그리고 기억해보세요. 칠무회 제도를 처음 제안받았던 시점. 이게 단순히 균형을 위한 카드였을까요? 아니요. 그들을 다시 시스템 안에 묶어두기 위한 통제 수단이었어요. 특히 미호크 같은 존재를요. 그리고 그의 눈, 매의 눈이 그게 단순한 상징이라고 생각했다면 다시 생각해보세요. 세계 정부의 엘리트 병력들은 각기 상징적인 신의 이미지를 담고 있어요. 미호크의 눈빛엔 마치 하늘에서 모든 걸 꿰뚫어보는 신의 시선이 깃들어 있죠. 우연일까요? 아니면 신기사단 출신의 상징적인 흔적일까요? 샹크스는 늘 미스터리 덩어리였죠. 빨간 머리, 평범한 출신처럼 보이지만 이 남자, 마리조아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해적이 세계정부의 심장부에 들어간다고요? 이건 신기사단 소속 정도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의 정체, 혹시 천룡인의 후계자, 심지어 이무의 피를 이은 자라는 추측도 점점 더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한때 신기사단의 황태자로 불렸을 수도 있죠. 하지만 진실을 깨닫고 등을 돌린 순간 그는 신의 검에서 자유의 해적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해적이면서도 세계를 무너뜨리려 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는 입장에 서 있어요. 검을 뽑는 것도 대화하러 가는 것도 오직 세계가 뒤집힐 위기일 때뿐이죠. 이건 단순한 힘의 신중함이 아니에요. 내부 사정을 알고 있는 자의 침묵, 바로 그겁니다. 게다가 오하라와 마찬가지로 지식을 가진 자들을 지우려는 세계 정부의 계획을 샹크스가 어느 정도 막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는 이 세계의 비밀을 알고 있고 그 진실이 풀리면 어떤 전쟁이 일어날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죠? 지금까지 등장한 최상위 전력들 미호크, 샹크스, 그리고 아마 곧 밝혀질 다른 사관급 인물들이 단순히 실력으로만 정점에 올라갔을까요? 아니에요. 그들 대부분은 어딘가에서 장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곳이 바로 신기사단의 내부 훈련소일지도 모릅니다. 전설 속에서만 들리던 신기사단이 실제로 존재하며 각 시대에 따라 정부가 필요로 하는 균형의 무기를 만들어냈다는 이론. 듣기엔 음모론 같지만 작중 암시들을 하나하나 조합하면 퍼즐이 맞아떨어집니다. 특히 미호크와 샹크스는 너무 어릴 때부터 관성형 전사였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로저 사후 혼돈을 수습하기 위해 키워진 신들의 기사들. 그들이 세계의 균형이 흔들릴 때마다 자연스럽게 등장했고 해적이라는 외피로 위장을 하며 각자의 방식으로 균형을 유지해왔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주목하세요. 샹크스가 무장색, 패왕색, 견문색 모두를 고도로 다루며 심지어 로저와 동일한 검술 스타일까지 구사한다는 점. 그게 로저 해적단의 영향이라고만 보이세요? 저는 다르게 봅니다. 그는 어쩌면 로저 이전부터 존재하던 신의 기사 기술을 전수받은 자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신기사단의 실체에 대해 파고들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그냥 강한 놈들 모임 정도로 치부하지만 전혀요. 신기사단은 전투력 플러스 정치력 플러스 이념 세뇌까지 포함된 세계 정부의 최상위 통제기구예요. 그들이 등장한 장면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얼굴은 철저히 가려졌고 존재 자체가 전설처럼 취급되었죠.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고요? 그들의 임무는 단순히 적을 베는 게 아니라 세계 질서를 설계하고 교체하고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미호크와 샹크스가 과거에 그들과 연관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핵심 단서예요. 둘 다 극단적인 무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현 체제를 직접적으로 전복하려 하지 않아요. 이건 단순한 관망이 아니에요. 누굴 죽일지가 아닌 무엇을 지킬지를 아는 자들의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밝혀진 신기사단의 구성원 수는 단 9명. 그런데 세계 각지에서 사환급 힘을 가진 존재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냥 우연일까요? 아니죠. 이건 마치 흩어진 기사들의 귀환을 암시하는 전개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이제 진짜 미스터리의 심장으로 들어갑시다. 바로 이무. 모든 걸 조종하는 존재, 세계 정부의 광중의 왕.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이무는 늘 그림자 속에만 존재하면서도 신기사단을 직접 지휘하는 듯한 암시가 계속 나옵니다. 이건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이무가 직접 창조한 기사단일 수 있다는 얘기죠. 샹크스와 미호크가 신기사단 출신이라면 그 위에 있었던 존재가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이무, 혹은 이무의 직속 관리 체계입니다. 이무는 단순한 정치 권력자가 아닙니다. 그는 신의 대리인기라는 세계관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신기사단은 바로 그 신의 심판자들이었죠. 이제 다시 생각해보세요. 샹크스는 왜 마리조아에 갈 수 있었을까요? 왜 특별한 자로 대우받았을까요? 그는 단순한 해적이 아니라 표 한때 신기사단의 완벽한 모델표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균형의 수호자로 돌아선 배신자 혹은 괘씸한 신이죠. 그리고 미호크는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독한 전투의 상징이 되었지만 여전히 정부는 그를 위험 요소로 감시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존재는 신기사단의 흑역사이자 언제든 다시 신의 검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기 때문이에요. 이무, 신기사단, 그리고 사왕들 사이의 은밀한 연결고리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추측이 아니에요. 작가는 이미 수많은 단서를 던졌고 이제 그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앞으로도 비슷한 영상 계속 만들 테니까 구독하고 기다려주세요.